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해역에는 이 오염수가 언제쯤 유입되기 시작할까요? 6개월 이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그 유보적인 부분이요. 심층수 이야기입니다. 표층수 그러니까 수심, 그러니까 여기 수면에서 200m 위에 있는 거는 아마 저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선 거쳐서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면은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5년. 그런데 이제 심층수가 문제죠. 수심 200m 밑에서 500m. 그거는 이제 바로 미국 쪽 가지 않고 태평양 통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래서 대만 해협 돌아가지고 제주 근해, 그리고 이제 대한해협, 동해, 스가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 안 했고요. 독일에서 사고 직후에 1년 후에 했던 거에 의하면 6개월 내지 7개월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2년 뒤, 5년 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있는데. 표층수 이야기고요. 근데 심층수도 바다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위험 덜할 수 있는데 왜 200m 밑이니까. 그런데 그게 애석하게도 태풍 경로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월에서 뭐 10월까지 길게 잡으면 태풍이 한 10번 넘게 올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 한반도 관통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영오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솟구쳐 올라오단 말이죠. 물론 확률은 낮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빗물에 구름에 씌어서 오다가 이제 고기압, 저기압 섞여가지고 그리고 태풍에 묻혀가지고 내리면 그러면 이제 한반도 또 내륙도 제주도뿐만 아니고요. 안전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긴 이야기 전에 해류만 볼 때는 제주 근해는 6개월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되시는 거죠. 그러면 오염수가 유입되면 제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방류, 소위 양이 많으니까 투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37만 톤인데 정확히는 곱하기 200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지하수가 내려오고 있고 야산에서 말이죠. 그 중에 상당량이 원전 밑부분을 관통을 하고 그게 이제 섞여져요. 왜냐면 지금 버리고 왜 버리죠? 그 용기가 저장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섞여 나와요.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한 100배 희석한다고 100배 물을 넣는 거죠. 후쿠시마 앞바다 물, 오염된 물. 그러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약 2억 7,400만 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롯데월타워잖아요. 이거를 300개 채우고 남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에 얼마냐 하면은 2만 5천 톤이 돼. 하루에 2만 5천 톤이요. 그럼 이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개 분량이 하루에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원전에서 보통 정상 운전 때 나가는 건 비교가 안 되죠. 그건 그냥 개울물 정도. 이거는 폭포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도중에 아까 이제 표층수, 심층수 말씀드렸으니까 가다가 이제 증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퍼질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심층수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침정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슘, 스트론튬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단 말이죠. 물보다 무거운. 삼중수소는 그냥 떠 있어요. 물하고 똑같으니까 조금 가볍기는 조금 무겁죠.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물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건 이제 대개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미국 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주 지역 관점에서 볼 때는 밑에 있는 거죠. 세슘, 스트론튬. 근데 그리고 일단 200m 밑이니까 우리 해녀분들 그 밑까지는 안 내려가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는 태풍이 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그런 그 각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럼 이제 용수순 치게 될 테니 그때는 이제 섞이게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저기 전복 따러 이렇게 내려가신다면 그때는 이제 직접 방사선을 쬐 확률이 있긴 한데 확률은 낮습니다만은 그게 확률이 있다고 칠 때 그럼 현재 그 아주 단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그 원자료 또는
정말 얼마만큼 많이 있다. 총량을 밝히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손계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은 10만 명 중에 33명 정도는 고형암. 그러니까 고형암이라 하면은 백혈병, 저기 혈액암 이런 거 말고요. 종양 같은데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슘 스트론튬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다 가라앉았다고 아주 보수 가정했을 때. 근데 절반 이상은 딴 데로 가겠죠. 그리고 절반 이상은 물고기가 섭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따면 사람에게 오는 거는 10만 명당 아마도 1명 내지 5명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보다 또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률은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녀 10만 명 계신다면 그중에 1분 내지 5분 정도. 그리고 당장은 아니고 10년, 20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사실 인과관계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다. 그건 아닌데 낮다. 근데 깨끗하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낮다는 전혀 다르거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0이 어느 순간 1이 된단 말이죠. 그 분께는 그 해녀 분께는 또는 어떤 어민 분께는 자기 자신 되는 거죠. 그때는 확률이 그 밑에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경계해야 되지만 또 지나치게 걱정하시면은 그건 또 오히려 건강상 안 좋죠. 그러니까 방사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지나친 근심은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정신 건강을 해칠 만큼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방류하는 게 수산물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가요? 네, 이제 수산물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투기, 방류, 그러니까 2억 7천만 톤이 나가면은요. 아무래도 이게 그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건 계산이에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균질, 균일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 뭉친 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해저류가 있었다. 어패류가 있었다. 아까 저 침전되는 게 세슘 스트론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류, 우럭, 광어, 넙치 뭐 이런 밑에 이제 그 넓적한 물고기들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점점 먹이사슬 타고 높이 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참치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미국 과학자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방사선에 오염된 참치가 잡혔던 미국에서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덜한 게 일단 우리나라는 1년 생선 소비량이 64kg, 웬만한 성인 무게만큼 되죠. 세계 1위, 일본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석하지만 회를 많이 드시죠. 미국 사람들 회 안 먹습니다. 웬만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멀리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덜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물고기는 안심할 수가 없다. 모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수억 마리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먹이사슬까지 하면은 수억 마리는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잡습니다. 우리가 수입 규제해요. 근데 그걸로 못 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쭉 가서 참치가 있는데 원양어업이죠. 이번에 잡힌 참치는 후쿠시마 참치가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원양어업으로 미국이 잡은 거예요. 미국산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죠? 국산입니다. 러시아가 잡으면 러시아산이고 그는 수입 규제로 못 막습니다. 원양어업은요. 그런 허점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입 규제를 계속한다 치더라도 그건 도중에 아마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근해수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후쿠시마 8년 막고 있자는 게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산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도 원산지 둔갑이 횡행하고 있단 말이죠.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원산지를 속여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죠? 가공을 오사카, 삿포로에서 하면 삿포로산, 오사카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수입 규제를 못 막습니다. 합법적으로.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원산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자갈치 시장, 노량지 시장에 그냥 그 옆에 그렇죠? 우리나라 깨끗하고 싱싱한 생선, 제주도 은갈치하고 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소비 위축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방사선이 있고 없고 이전에 단지 옆에 어항에 활어가 같이 공존하고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까 제주 해녀분들 걱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런 해산물 걱정했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아마
일본 저기 빗장 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못 풀면은 저기 둔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반 하락하고 저는 그게 방사선이 있다 없다 선량이 많다 적다 이전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있다 없다 괜찮아 물고기 대 물고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의 뜻을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찌 보면 지나친 걱정은 그 자체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네, 해롭고 그러면 육신 그렇지 건강에도 않기 문제가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근데 북태평양 그 해류 순환 시스템을 고려하면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지고 국내 바다까지 온다. 제가 생각해도 삼중수 물론 물이니까 그리고 총량이란 거는요. 전체 버리는 게 그램, 10g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일단 한 방울이라도 이 핵의 세계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마이크로도 나노도 아니고 피코까지 굉장히 그냥 우리 상상을 초월한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g이라도 일단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삼중수 물론 물이니까 근데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이란 말이죠. 그럼 결합하면은 유기적으로 결합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배설이 안 돼요. 보통 배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면 좋은데 흡착되면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애, 물론 확률적인 문제지만 세포 절단을 시키고 또 유리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마지막에 DNA 유전자가 이중 나선인데 그게 염기 배열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전리라는 게 삼중수소가 이 전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끊어져요. 그 염기 배열이. 그럼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회복될 수도 있죠. 건강하면 또는 그 세포 자체는 그냥 죽거나 할 수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이게 하나만 끊어지지 않죠.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에 있는 다른 엉뚱한 끈하고 연결되든지 아니면 다른 DNA 분자 그러니까 줄기세포상에서 다른 줄기 쪽하고 이게 이제 기형 변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증식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고형암이다. 또 그러니까 종양이다.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혈액암이다. 백혈병이다. 근데 역시 확률적인 문제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확률은 그냥 1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자력 안전위원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본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본인이 이제 나일 수도 있고 우리들일 수도 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건 오히려 손해다. 그 2월에 보면은 원자력 연구원 그 공동 연구팀이 삼중수소 시뮬레이션 결과를 네.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주 남쪽 해역에 10년 후에 0.001 베크렐 네, 내외가 이제 도달한다.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그게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이 맞는 건지. 네, 저는요. 그는 이런 정부 돈 들여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필요도 없이 생각해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1g, 2g이 무진장한 바다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서 한 거는 표충수만 했거든요. 갔다 옵니다. 그동안에 다 없어. 저는 거기에 몇 리터당, 그러니까 리터당 0.00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이냐 아니냐 이게 뭐냐면 베크렐이라는 거 하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숫자에 몰입이 돼가지고 0.000001개가 나온다. 그건 뭐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되죠.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배 타보세요. 그 망망대해에 몇 그램이 나가는데요.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변보다도 못한 거죠. 그 양이 돌아온다고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제주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게 삼중수소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지금 모자 씌우기처럼 씌워가지고 숨기고 있는 세슘, 스트론튬 아직 저장 용기 그대로 절반 이상 남아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삼중수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사리 희석되지도 않고 침적이 되는데 그게 용케 생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생체 확산, 생체 축적 거기 맨 꼭지에 우리 인간이 있죠. 먹이사슬 맨 끝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도
저녁 밥상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거는 대통령도 장담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게 그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세슘이 문제다. 스트론튬이 문제다. 그런 고방사성 물질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학계에서 조금 이렇게 파문당한 게 그건 뭐냐면은 그 학계에서는 원자력 학교 말이죠. 또는 의학계, 핵의학계에서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전부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삼중수소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탄소 14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가 뭘 알아? 데이터 있어? 없습니다. 자백할게요. 그렇지만은 태평양 제도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과학자문위원 5명 그리고 타이완이 다녀왔고 대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갈 텐데요. 거기에서 결국 일본의 그 양심 있는 지식인이 그러는데 75%가 남았다, 70%가 남았다 하면 저는 합리적인 의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동경전력, 일본식으로 도쿄전력이죠. 그건 총량에 대한 계산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제원자력기구도 얼마큼 많이 나왔을까? 그건 계산만 했죠. 사고와 동시에 멈춰버렸죠. 저는 그게 아니고 사고 이후에도 진행이 됐다. 그 증거가 며칠 전에 또 나왔습니다. 텔루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핵 반응, 아직 원자력과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만이 나오는 아주 금방 없어지는 방사성 동위원 텔루리움이 미국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그건 뭐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저는 과거 완료가 현재 진행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괴담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이 얘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잖아요. 알프스를 통해서 오염수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는 쉽게 말하면 우리 깨끗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물. 그렇죠? 삼다수인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깨끗한데요. 이거 하려면 어떡하죠? 물론 광전수도 있지만 지하수도 있지만 정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정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기를 써가지고 정수기라고 보면 돼요. 거대한 정수기죠. 그런데 137만 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해주지 못한 그런 거, 그러니까 137만 톤만 딱 따지면은 올림픽 규격성장 한 600개 되거든요. 그 양을 처리해 본 적이 없고요. 그걸 하기는 너무 필터 교환, 여과기, 이온 교환 수지, 전기분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작동 원리가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수도 있지만 냉각수는 잔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잡동사니, 모래, 자갈, 또 소금 그리고 해결료, 부스러기가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자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그 방사성 물질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없어요. 이걸 걸리기 위한 건데 그런 이물질이 오면은 여과기가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여과기 그 알프스라고 하는 25개 정도가 여기는 세슘 137 고르고 이거는 요두 131, 이거는 요두 129, 이거는 스트론튬 90, 이거는 플루토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것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체하면 어떻게 되죠? 지하수가 냉각수는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하수는 그냥 야산에 설러 나오고 어떻게 할까요? 우회시키죠. 그러니까 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도쿄전력 발표했습니까? 않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걸리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체한 다음에 걸리죠. 그럼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또 고장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100% 여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25%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추론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원자력 학회에서는 아니다. 100%다 저희가 됐다. 그 이유는 그쪽도 데이터는 없어요. 나도 없고요. 그쪽은 도쿄전력이 됐다고 하지 않느냐. 국제원자력기구가 됐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서로 이제 팽팽하고 있고 그런 수순에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괴담 수준이 된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일본의 시찰단이 가지 않습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시찰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와야 된다라고. 그런데 일단 시찰단이라고 우리는 띄우지만 그 잠시 외교부는 관찰단이라고 바꿨다가 왜냐하면 경산성, 경제, 통상, 산업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외무성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속하죠. 이 두 개에서는요 못 박았어요. 시찰단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시차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도쿄전력 설명회를 하는 것. 설명회. 종지부. 마침표. 설명회. 시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는 와서 우리가 발표하는 거 보고, 그리고 아마도 스가 총리가 들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하고 확인했더니 안 마셨더라고요. 다행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알프스 멀리서 보고, 그리고 웹사이트 자료하고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똑같죠? 이게 우리 그쪽 조속한 표현으로 자체 검증, 셀프 검증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우리는 끄덕끄덕 하고 있고, 물론 20명이 아마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니까 아마 저 빼고 전문가들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연락도 없지만 가더라도 아니죠. 저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갔다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찰단이 아니다. 그리고 가봤자요.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어느 나라나 국가 1급 보안 시설이에요. 사고 났지만 똑같습니다. 거기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현민들이, 어민들이 안 되겠다 하고 우리 가서 좀 떠서 보겠다. 안 됩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일본이요. 안 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어민, 후쿠시마 어민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설명단이 갈까요? 해설단이죠. 우리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밀담 또는 밀담이 밀당, 밀고 당기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보의 위신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일본은 핑계가 있죠. 이거는 고장이다. 이거는 유지보수 중이다. 이거는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업비밀이다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문가분들 가시기 전에 계속 이런 말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실무회담 지난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결렬됐죠. 계속 결렬됩니다. 그 이유는 애시당초 안 되는 말이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했을 때는 그냥 와서 보고 그리고 잘 돌아가셔서 우리 국민께, 그리고 제주도민께, 부산 시민께 양해 구합니다. 그게 의도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 전문가께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묵인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동조했고 대한민국 정부 최고 전문가들 20분이 동조하신다면 그건 우리 국민이 동조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반기를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냥 어찌 보면은 대통령 스스로 던져버린 거죠. 마지막 기회였는데 제가 아무리 그 반론을 하고 해도 어떻게 저기 도쿄로 갈까요? 수건 동여매고요. 안 되는 일이죠.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는 스스로 책무를 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설명 네?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네, 된다. 3박 4일이죠. 네, 하루 이틀 왔다 갔다 빼면은 하루예요. 타이완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만인지 타이완인지 정확한 저기 방송 명칭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이요. 작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6번 갔다 왔는데 대만은 또 마찬가지 저기 검증하러 갔는데 검증 한 번도 못 하고요. 설명 자료 듣고 그리고 저기 뭐죠? 일본의 그 저기 알프스라고 하는 걸 그냥 먼 발치에서 근데 껍질 얼게 봐가지고 몰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정도 하려면 웬만한 전문가가 가서 스스로 자기만의 우리만 예를 들어 우리 전문가 가면은 우리만의 잣대, 거울, 저울 갖고 가야지 진위가 파악되는데 그 전문가님들 아마 알프스 전공 뭘 건데요. 핵공학도 아니고 저기 해양공학도 아니고 토목공학도 아니고 핵의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재료공학이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재료공학이라도 그렇죠. 그걸 먼 발치서 원격으로 또는 영상 자료 보고 창 너머로 그게 보일까요? 천재라면 보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주 지역이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후쿠시마랑 가깝기도 하고 가장 좀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사실은 이게 당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정신건강 해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맞습니다. 아까 해류 말씀드렸죠. 뭐 심층수 또 표층수. 근데 더 걱정되는 거 하나는요. 그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큰 대형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가서 컨테이너를 1,000개, 2,000개 풀면 이제 배가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그러면 기울어져요. 그러면 정박한 상태에서 평형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수천 톤, 경우에 따라서 큰 배는 10,000톤. 자, 그 물은 상수도일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8개 현에도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1년간 그 선적 결과를 보면은요. 자, 그럼 그 배는 그 바닷물을 그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투기가 시작되면 그대로 푸고 오죠. 퍼오죠. 그건 이제 바로 앞바다에 저기 미국 서안 갔다 오는 물도 아니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다 바로 현장에서 바로 연안에서 풉니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왈 공해상에서 버리고, 그러니까 교체 바꾸고 오라. 이론상으로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박돼 있으니까 균형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자, 한쪽에서 버리고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급하니까요. 왜냐면 배가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버리자마자 또 넣어야죠. 그럼 왜 해요? 아직 퍼져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물이 길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사실은 해석하지만 제주 근해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해협, 동해, 수가루.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까운 건 맞는데, 그래서 제주에서 볼 때는 해류가 문제가 아니고 어류도 문제가 아니고 평형수가 문제. 그래서 제가 해녀분들 걱정하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그게 아니래도 제주항에, 중문항에, 부산항에 버릴 수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맨 먼저, 근데 정부에서는 그 해군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정수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정수를 몽땅 비축해 놓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를 했는데, 해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게는 해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거예요. 해군도 우리 국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러면 해녀분들께 그 방어부이라도 건네드리자. 이분들은 직접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알파선 정도는 괜찮아요. 베타선 정도 괜찮아요. 근데 감마선, 중성자선은 만약에 평형수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민도 문제이시지만 수산물 통해서 저는 해녀분들이 걱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부산도 해녀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먼저 제주도 걱정을 한 것이고, 부디 그렇지만은 제 말씀 듣고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버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정부에서 불러주지 않았지만 만약 불렀다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는 순간 저는 제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권리는 뭐냐? 우리가 방류, 정지, 임시 구제 신청 또는 이런 모든 그 법적인 절차에 남아있고 싶어요. 소명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외톨이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고 가장 먼저 찾아오지만 간접적일 수는 있다. 우리 제주도민께는요. 그렇지만은 긴장의 끈은 놓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서울보다도 우리 제주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서울은 사실 느긋하잖아요. 그렇죠? 태풍만 오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저도 서울 왔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제주도 우리나라입니다. 국토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도민, 어민, 해녀분들 저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취약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막겠다. 저장용기 더 지어라. 인공호수 지어라.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왜 버리느냐. 그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침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방류 저지 운동에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방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시안 블루나 이런 그러니까 보통 그 핵폭탄 또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재앙이 있을 때 그 섭취하게 되시는 그런 프로시안 블루가 됐건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일단은 조금 몸에 해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년 그리고 30년이 끝이 아니거든요. 원자로를 이제 해체합니다. 그럼 그게 또 30년이 되는 거죠. 60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년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대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죠. 뭐 한두 달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 단위를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 10년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들 딸 그 아들 딸까지 간다면 그게 저는 걱정인데 물론 원자력 학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걱정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분들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계시건 맞는데 그렇지만 있을 수 있는 저는 늘 확률이라는 건 분자 분모죠. 분모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근데 이 일이라는 거 저는 그걸 보는 거고 학계나 여당에서는 이거 1000만 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10명, 10,000명 중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냐하면 임기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결이 달라지는데 결국 괴담은 아니고 진담입니다.